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로 이제 사람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과 이 세계의 어떤 구성, 형성 이런 데 있어서 이제 옛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을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전통적으로 이제 동양에서 생각할 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잠시 이야기했죠. 천부지모, 하늘과 땅을 아버지, 어머니로 삼고 이 세상에 탄생한 존재다. 근데 이제 우리의 궁금증은 이런 어떤 존재로서의 사람이 어째서 길흉화복, 누군가는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또 누군가는 또 다른 누군가는 그렇게 그 차별이 일어나느냐. 그럼 이런 차별이 일어나는 이유는 또 뭐냐? 이런 것들입니다. 궁금한 것은 살아가면서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생명체의 어떤 탄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어떻습니까? 이 지구라고 부르는 천지의 존재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온갖 종류의 불만과 그 다음에 희망 여러 꿈꾸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지구라고 하는 존재가 없으면은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지요. 어디 가서 살 겁니까? 살아야 될 터전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살아야 될 어떤 베이스가 깔려야 뭔가 사람이 나타나고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제 서로 관계를 맺어가고 교류하면서 그로써 우리의 욕망 세상 속에서 근데 이제 이런 세상 속에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과 땅이라고 부르는 어떤 자연적인 어떤 조건들도 있고 이제 이런 엄청나게 이제 다양한 문제들의 근원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원을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건 별게 아니에요. 근원을 찾아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또는 존재들이 생명체들 만사 만물이 이 모든 만물은 도대체 어디서 유래하느냐 요겁니다. 제일 궁금한 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신화나 종교에서는 창조론이라든지 또는 창조의 어떤 시점에서 그래서 서구 종교 기독교라든지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모든 것의 출발로서 근원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이게 궁금한 거죠. 왜? 나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여기 있지만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근원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되고 정리되고 그런 어떤 순서를 밟아갈 거니까 달리 이야기하면은 가장 근원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추적해서 분리하고 분석하고 나누어지는 갈래들을 확인하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나라고 하는 존재. 이게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이제 동양에서는 이제 오행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오행 금목수화토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태극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죠? 쉽게 알죠? 태극이라고 하는 형상입니다. 형상 태극. 응? 응? 아니 그림이 좀 어색합니다만 이 태극이라고 하는 이 형상에서 태극이 지난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생양이 한다. 양이라고 하는 건 요 별게 아닙니다. 태극의 형상 자체에서 양이 있고 음이 있는데 양과 음을 갖다가 주역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한다? 양은 긴 짝대기 하나 음은 짝대기가 이제 중간에 잘라진 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여기에서는 효라고 부릅니다. 효라 부르고 한 짝대기 하나를 효라 부르고 이거는 양의 효는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음의 효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이게 양효가 되고 음효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서 태극 자체에 사실은 음양이 있는 거죠. 굳이 태극이 생양이 했다기보다 태극 자체가 음양인데, 태극은 이 음양을 어떻게 감싸고 있는 기본 형태로서 이제 이로써 존재하는 최종의 최초임 그런 어떤 존재로서 이 태극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오래된 과거 역사 가운데서 송나라 때가 되면은 주렴계, 주돈이라고 하는 분인데, 염계 주돈이, 이 주렴계라고 하는 양반이 태극도설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냅니다. 태극도를 설명을 하면서 이 태극도로부터 만사만물이 흘러나오는 어떤 형이상학적 원리를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면서 이제 이로부터 세상이 탄생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서 세상을 구성하고 하느냐 하는데, 그때 이제 이 양반이 썼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태극이 무극이다. 무극이 태극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무극이라고 부르는 용어를 써서 무극 이게 곧바로 태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극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실제로 이렇게 음양이 분화되기도 이전의 상태, 그냥 원입니다. 원. 이게 무극이라 그러면 태극은 이것이 음양으로 분화된 거죠. 음양으로. 그게 분화되기 전에는 무극이고, 분화되고 난 이후는 태극이 되는데, 음양으로. 그런데 이것의 근원은, 그러면 그놈이 이놈이다. 이놈이 그놈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과 그 다음에 태극 도수를 보면은 이와 같은 태극 음양으로부터 이제 오행. 이때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금목수화토의 5가지입니다. 금목수화토. 금목수화토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봤죠? 오행. 금목수화토 많이 못 들어보셨으면, 이 금목수화토 오행의 문제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일주일 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월 화수목금토죠. 화수목금토. 1월은 태양과 달이라고 해서 음과 양을 표상합니다. 음과 양. 태양이 되는 것이고, 달이 되는 것이요. 이게 이제 1이고, 이게 월이고, 1월이고, 화수목금토 시간의 세계에다가 5가지 오행이라고 하는 것을 결부해서 이렇게 2개를 만들어서 태극도설입니다. 태극도설이라고 부르는 이걸 만들어내고, 이 태극도설, 자,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 태극과 무극의 관계와 오행의 상관관계에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인간의 운명과 그 다음에 숙명, 세계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설명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게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주역의 계사전에 나온다 그랬죠. 주역 계사전에. 그래서 주역 계사전이라고 하는 책에서 태극생, 양이하고 양이생, 사상하고,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때 우리가 사상의학 또는 사상철학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이재마, 동무 이재마라고 하는 양반의 우리 의학자죠. 한국 한의학자. 동의수세 복원에 바로 이 사상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이것이 체질로 돼 가지고 사상의 4가지, 혹시 여러분들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주역의 계사전에는 태음이라 하지 않고 노음노양이라고 합니다. 노음노양.
조금 있다가 이런 것들이 분화되는 과정을 잠시 뒤에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화의 어떤 근원으로부터 계속 자가정식이 일어난 거죠. 자가정식. 세포분열처럼. 그러면서 최초의 근원적인, 이 우주를 탄생시킨 씨앗으로부터 그 씨앗이 이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무극인데 움직이면은 태극이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움직임의 핵심에는 이게 있는 거죠. 태극으로부터 사실상 모든 것이 분할되어 나온다. 그 분할의 법칙은 분할되어진 형태에서 음양이 나타나요. 색깔이죠. 색깔. 이 색깔이란 이런 측면도 우리가 앞으로 좀 염두에 둬봐야 됩니다. 색깔이 양이고 음이다 이 말이에요. 색깔이 양이고 음이 되면서 동시에 이 자체로 그림을 기호로 나타내자고 하니 이제 이런 양과 음이라고 하는 건 상징이죠. 심벌. 그냥 형상을 갖다 머릿속에서 옛사람들이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했던 것들 기호화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와 같은 기본 원리로부터 이 태극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게 이제 옛사람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보니까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음과 양이라고 부르는, 암컷과 수컷이라고 부르는, 요철이라고 부르는, 밤과 낮, 육지와 대륙, 대륙이 육지죠. 예. 바다. 온갖 우리의 주변을 둘러싼 만사 만물의 속성이 성질이나 성격이 그와 같은 음적인 것과 양적인 것들로 구성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음적인 것과 양적인. 그래서 갖다 붙인 거죠. 음양. 그래 음양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옛날에 양지, 음지, 응달, 양달이라고 하는 것은 언덕에 해가 비쳐서 따뜻하고 밝으면은 양이라 하였고 구름이 끼어서 어두우면은 음이라 한 것이다. 해가 어떤 장우에 이래 올라가 있으면은 요거는 언덕이거든요. 이게 양이라는 거죠. 음은 그냥 구름이 이렇게 가득 끼어 있는 겁니다. 위에 한 층, 두 층, 세 층. 언덕 위에. 어둡겠죠. 그래서 이 음양의 어떤 문제가 나오게 돼. 이게 양이 되고 음이 되고. 이런 음양의 어떤 기본 법칙 속에서, 자, 이제, 음하고 양하고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맺게 되는데,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노?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어 있고, 남자 중에서도 늙은 남자, 젊은 남자, 여자들의 경우에도 아주머니, 할머니, 그하고 처녀, 소녀, 이런, 이게 이제 노은, 노양,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상의학에서는 모든 사람을 체질로 나누다 보니까 늙었다라는 어떤 인간적인 표현보다는 그냥 크고 작다라고 하는 식으로 태양, 태음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지도 모르죠. 요거는 작고 크고. 자, 그래서 이제 태극으로부터 이들이 어떻게 분화할 것 같아요? 태극으로부터 그냥 이게 제일 첫 번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양과 음으로. 근데 이게 이제 양이가 되는 거죠. 이게 양이. 이것이 양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자, 여러분들 남자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남자가 보기에도 대장부, 사내 대장부가 있고 쫄장부, 비비한 놈이 있더라. 여자들이 보더라도 내가 봐도 여자 같은 진짜 자는 천상 여자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가 하면 전 거의 서머서마하다. 이런 식이라. 하하, 이게 그냥 양음만 가지고는 이거는 거의 태초의, 그죠? 변화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데 여기서 분화가 일어나니까
진짜 양한 중에서도 양한 놈. 요거는 양한 중에 좀 엄한 놈. 이래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태로 음한 중에 좀 양한 놈이 있고 내가 봐도 여자 같다는 요게 사상입니다. 이게 이게 사상이라. 그래서 뭐 이걸 갖다가 노양, 사상의학에서는 태양이라 부르는 거예요. 요거는 위에 요 밑에 베이스는 양이고 드러난 거는 음이죠. 그래서 드러난 음을 이름을 붙여서 이걸 소음이라고 합니다. 소음. 그러면 요거는 뭐 드러난 것이 양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소양이라 그러죠. 요거는 뭐 노음이라 그러고 또는 달리 태음에 속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상입니다. 태국에서 양이가, 양이에서 사상에서. 그런데 이제 이 사상을 가지고 뭐 사람을 갖다가 또는 뭐 체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뭐 요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자연에 있는 이 수많은 것들을 다 설명을 하려니까 요 정도 가지고는 너무 작지요. 그래서 뭐 다시 한 번 더 분화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그것이 8개라고 하는 겁니다. 8개. 지난 시간에 했던 사상에서 이제 8개가 나오는데 8개의 그러면 형태는 똑같습니다. 순서 분화하는 것은 이대로 여기서 요것이 베이스가 되는 요것이 요 위에 여기는 지금 이제 뭡니까? 음이니까 음이 오고 요것이 베이스가 되는데 뭐 음을 하나 주고 나이 하나는 또 양이 되고 요것을 베이스로 해서 어떻게 음이 오고 베이스로 해서 양이 오고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 자, 그러면 이제 뭐 또 똑같죠. 양의 경우에는 요것이 베이스가 되는데 다시 하나 더 요것이 베이스가 되는데 하나는 여기는 요것을 베이스로 삼고 하나는 양이요. 요것을 베이스로 삼고 하나는 음이 되는 겁니다. 음이 되는 거죠. 음이. 예. 자, 이제 이러고 보면은 자, 우리 그래도 이런 음양오행 태극 주역의 법칙을 설명을 하는 데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죠. 왜? 우리 나라 국기가 태극기니까. 태극으로부터 우리 이제 국기에 붙어 있는 뭐 여러분들 근곤감리라고 하는 근, 이게 근입니다. 이게 근. 이게 뭐 이건 곤. 그럼 뭐 감은 쪽에 붙어서 근곤 감이요. 요것이 이렇게 해서 요 4개가 우리 태극기에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태극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건 대단한 국기입니다. 다른 나라에 무슨 별 그리지가 있는 거, 뭐 태양 그려지가 있는 달 그리지 이런 게임이 아니야. 이것은 우주의 근원, 우주의 제일 본질, 우주의 원리를 우리 태극기가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쭉 그림이 그려지고 나면 요 각각의 괴를 8개라고 한다고 그랬죠. 8개에도 이제 이름이 붙어서 이거는 근, 예? 요거는 태, 이건 이, 진, 이건 손, 감, 곤이라고 부르는 근태, 이진, 손간, 간곤. 요게 그냥 주역의 제일 베이스입니다. 이 주역의 베이스, 이걸 가지고 그는 이건 하늘에다 배당을 하거나 또는 태양에다가, 이거는 뭐 달에다가 배당을 하거나 땅에다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의 만사 만물의 이와 같은 상징들을 형상으로 나중에 되면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상에는 각각의 수가 있게 된다. 이래서 상수역학이라고 하는 것을 내게 되는데,
이런 상수역학의 베이스는 딴 게 없다. 그냥 바로 그냥 태극의 원리다. 태극 음양의 모든 것은 태극 음양의 어떤 분화된 형태로서 이 만사만물 천지 우주 태양계 뭐 은하계 지금 오늘날 만약에 물리학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떡할까요? 오늘날의 물리학은 모든 것이 양자적 차원이죠. 양자 세계의 어떤 최초의 우주 씨앗에 해당되는 어떤 양자가, 어떤 입자가 폭발, 빅뱅 하면서 이 우주가 나타났다는데 거기 뭐 그런 데까지 이제 우리가 설명되지는 않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과거에 이런 형태로 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천하의 만사 만물을 구성하는 제일 기본 원리가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이거는 태 이런 경우에는 밑에 강강한 것이 양은 굳세고 음은 부드럽다 이런 겁니다. 양강유순 뭐 다른 이야기로 해서 어떤 뜨거운 것은 양이요. 차가운 것은 음이요. 한랭이죠. 한랭. 또는 온난. 뭐 이런 거. 온난 한랭이 음양의 원리고. 이런 모든 것들, 음이나 양이라고 부르는 이거는 결국 뭡니까? 이거는 기적인 것이다. 기적인 것. 음이나 양이나. 이런 기적인 것들이 이 우주의 기본적인 물질 형태들을 만들고 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에서 좀 더 설명해서 다 자연계의 이 8가지 속성들이 다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럼 8개 갖고 자연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한 번 더 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분화시키면 이 짝대기가 어떻게 너무 많아지겠죠. 그럼 눈에 보기가 어른거려서 안 돼. 이제 그래서 이 8개를 그 다음 단계의 분화는 요게 소성계라 그러면은 다음 단계에 분화 요 8개를 8개를 곱하기 8개로 하는 겁니다. 서로 중첩해서 전체 64개로 64 중계라고 합니다. 중계 거듭되었다. 거듭중자 무거운 중자 이거 씁니다. 내가 거듭중자에서 64 중계로 만들면서 이걸 가지고 과거에는 뭘 했느냐? 어떤 인간의 삶 속에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점치는 것으로서 첫 번째 주역의 역학적 세계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의 역학적 세계 다음에는 그럼 뭘까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